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인도네시아가 국산 4.5세대 전투기 시카탄이라는 걸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그들의 홍보를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또 그 에어쇼에서 보잉의 F-15EX 36대 대당 3,700억 원. 와, 정말 대단한데요. 이거를 지금 구매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정말 인도네시아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깨지고 있던 러시아가 나름 자기들이 큰 전과를 올렸다라고 또 세계 최초다라고 선전하는 게 있는데 배회 탄약, 자폭 드론이죠.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초계정을 격파했다라고 하는데 사진까지 다 공개가 됐으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호주가 우리 AS-21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독일의 KF-41 링스 중에서 차기 장갑차 선전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력들 모아서 강력한 통합전투여단, 그런데 예비군들하고 현역하고 통합한 통합전투여단 1성급 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루마니아가 지금 바로 인접 옆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긴장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쓸 수 있는 전투기 지금 17대, 그것도 중고 전투기 17대밖에 없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네덜란드에서 중고 F-16 32대를 사는데요. 굉장히 서로에게 괜찮은 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대대적인 군사력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호주가 정규군과 예비군 대원들을 혼합한 최초의 통합 전투여단을 창설해 운용 시범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전력화되는 신형 전차와 장갑차가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제9 통합 전투여단, 과연 미래전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폴란드가 평시 해외 파병과 유사시 적지 중심 침투 임무를 수행할 제6 공수여단의 차량화 작업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수 낙하가 가능한 자국산 PWA 사륜 구동 경장갑차 80대와 이 장갑차와 연결할 수 있는 120대의 소형 트레일러를 전력화했는데 신속 기동사단에 많은 관심이 있는 우리나라도 이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나토 최전선에서 러시아에 대한 정보 수집 임무를 담당할 스웨덴 해군의 차세대 정보 수집함 아르테미스함이 해군 인도 첫 운용 평가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2200톤급 선체에 다양한 정보 수집용 센서가 탑재됐는데 이 배가 앞으로 러시아의 심기를 자주 건드릴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참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고속 순찰전과 전차 상륙함에 탑재된 노후 40mm 기관포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제 최신형 마를린 40 원격 제어 무인 기관포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측 요청으로 계약 규모는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KFX 분담금 낼 돈은 없으면서 UK 공군 전 분야에서 무기 사들일 돈은 있는가 봅니다. 루마니아가 퇴역 F-16 기체 32대를 3억 8,800만 달러에 구매키로 확정하고 지난 주말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루마니아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인데 구형 AB 기체지만 암람과 제이담 운용 능력이 있어 루마니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자, 여기 M113 장갑차, 우리 K200의 원형이죠. 자, 그리고 여기 독일의 KF-41 링스, 그리고 우리 한국 한화디펜스의 AS-21 레드백. 와, 덩치 크기가 어른하고 애하고의 크기 차이 같아 보입니다. 자, 이 레드백이 꼭 이 링스를 제압하고 호주에서 선정되길 바라고. 어쨌든 이건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도 전투수엘 1위 사단 있었죠. 얼마 전만 해도 20사단, 그 다음에 수기사. 그래서 이 전투수엘은 뭐냐, 그냥 신무기 들어오면 제일 먼저 20사단 먼저 주고, 그 다음 20사단 완편되면, 그 신무기 완편되면 그 다음에는 수기사 맹호부대 주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사단 없어지고 11사단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11사단에
제일 우선 주고 하는 그런 건데, 호주로서는 한국의 11사단처럼 여기는 이제 제구 통합여단. 근데 뭐가 통합이냐? 현역과 예비역을 통합. 그래서 예비역도 상근 예비역이 아니고 비상근. 그러니까 1년에 며칠씩 들어와서 훈련하는 비상근 예비역들. 이렇게 해서 썩는데, 그 비상근 예비역들도 해외 파병까지 가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현역이 아니고 비상근 예비역이 섞여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력을 구축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뭐 경운기 같은 그런 형상이기도 한데, 미국은 이런 걸 이제 버기카 같은 걸로 쓰죠. 공수 부대에 화력이 부족하죠. 공수부대는 완전 경보병이니까 공수부대가 제일 부족하고 취약한 게 화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레트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공수를 낙하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 이제 여기다가 그럼 이거 가지고 뭐 방어력하고 이런 거 기대할 수 없지만 기동력, 거기다가 이 뒷짐칸에다가 대전차 무기, 또 여기다가 박격포 이런 거 이제 실어 나를 수 있고, 여기 지금 여기다 뒤에 끌고 다닐 수 있는 트레일러까지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 트레일러에 이제 박격포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국도 2사단 노도부대를 이 공수부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공중강습부대. 그러면은 적진에 총 만들고 투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적의 증원군을 제압할 수 있는 박격포라든지 적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대전차 화기라든지 그거 들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은 버기카 같은 거 운영하는데, 폴란드도 지금 이런 이 공수 경차량을 운영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 노도부대도 이런 이 버기카 같은 이런 차량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군함입니다. 바로 정보 수집함이에요. 우리 한국 해군으로 치면 신세기함 같은 거, 과거 신천지함 같은 거, 그런 겁니다. 또 뭐 지금도 신기원함 같은 거, 그런 그 정보 수집함이에요. 뭐 엄청난 감청 장비나 이런 거 들어있겠죠.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생긴 것도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선실이 굉장히 두껍고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정보 분석 센터가 많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큰 뭔가 통 안에 이 센서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발트해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발트해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 그리고 산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모스크바 크게 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이 배 때문에 감청당할 거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고 완전 화끈하게 지금 전력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만들고 있는 원격 조종 40mm 기관포인데, 이걸 인도네시아가 가격도 비싸답니다. 지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비싸답니다. 이걸 초계 정부터 시작해서 다 바꾼다. 야, 인도네시아 돈 많네요. 그런데 왜 우리 돈 안 주는 거죠? 이런 소식 들어와 있고요. 루마니아가 이 네덜란드의 중고 F-16을 32대를 사요. 3.88억 달러. 그러면은 대당 1,000만 달러 조금 넘겠죠. 그래서 대당 한 150억 원 정도의 32대를 사는데, 물론 F-16 초창기입니다만은 네덜란드 정말 엄청난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이 F-16 A비형이지만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제이담, 정밀 유도 폭탄, 이런 것들 다 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전력이 될 것이다. 왜냐? 루마니아가 지금 이 미그 21 23대, 그리고 포르투갈로부터 도입한 이런 스타일이죠. F-16A 형 17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미그 21 23대는 너무 노후돼서 지금 못 쓴답니다. 편제만 있는 것이고 비행 중지.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도입한 중고 F-16 A형 이것만 운영하는데 17대, 여기다가 이렇게 32대의 F-16이 도입이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루마니아로서는 소중한 전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F-16V 최신형이죠. 12대 구매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F-16으로 완전히 도배되는 공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전쟁 기간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던 러시아군이 세계 최초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발사 후 적진에서 장기 채공하다가
표적이 식별되면 돌입해 자폭하는 배회 탄약 시스템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군 초계정을 대파시키며 배회 탄약에 의한 세계 최초 대함 타격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소형 배회 탄약 시스템 란셋을 이용해 드네프로강 하구에서 세계 최초의 배회 탄약 대함 공격 기록을 세웠다고 복수의 러시아 매체들이 현지 시각 11월 5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시각으로 11월 4일 밤 국영통신사인 리아 노보스티를 통해 처음으로 유포되기 시작한 동영상을 주요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자국의 최신형 배회 탄약 시스템이 세계 최초의 대함 타격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에는 드네프로강 하구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해군의 소형 초계정 그루자 M이 배회 탄약에 의해 공격받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이것이 배회 탄약에 의한 세계 최초의 대함 타격 사례라며 러시아의 첨단 군사과학 기술이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자평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군사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란셋 배회 탄약은 대전차 미사일 수준인 12kg짜리 소형 배회 탄약인데요. 2020년 시리아 내전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대비한 뒤 러시아 육군에 상당한 수량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드론은 최대 40km까지 비행할 수 있고 30분 동안 채공하며 내장된 전자광학 카메라로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데요. 채공 모드에서는 비행 속도가 시속 80km에 불과하지만 공격 모드에서는 시속 300km로 가속해 표적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이 채공 드론을 지상전에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의 T-64 전차와 M777 계림포 등을 파괴하는 장면을 종종 공개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 측의 주장대로 배회 탄약 시스템이 군함을 공격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입니다. 공격당한 그루자 M급 초계정은 우크라이나가 8척을 건조했지만 4척이 러시아에 노획당해 현재는 4척만 운용되고 있는 54톤급 초계정인데요. 러시아는 란셋 드론으로 그루자 M급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이후 전과 확인을 하지 못해 해당 선박의 격침 여부는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헤르손 전선의 러시아군을 압박하기 위해 헤르손 항구 근처까지 접근한 우크라이나 초계정이 운 나쁘게 러시아 측 배회 탄약에 포착되어 피습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연 러시아가 세계 최초라고 선전하고 있는 이 대함 타격 사례 격침일지 일부 파손일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배회 탄약 드론인데 그냥 자폭하는 드론이죠. 지금 이란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주었던 게란2 샤일 136 그거하고 비슷한 컨셉입니다. 러시아도 이거 가지고 있어요. 19년에 처음 공개된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초계정을 공격했다. 자, 이겁니다. 자, 지금 이게 배회 탄약 자폭 드론이 타겟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폭 드론의 센서로 이 초계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거예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지금 여기다가 상부 구조물에 타겟팅을 하고 돌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상공에서 다른 드론이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폭 드론 그리고 촬영 드론 두 개가 동원이 되어서 지금 공격하는데 너무 방심하고 이쪽으로 들어갔지 않을까. 왜냐 바로 그 강한 옆에 하구가 있어가지고 여기 러시아군 포병들도 있는데 너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 배회 탄약이 40km 정도까지밖에 비행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40km 안에 들어갔으니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는 이제 동영상인데 이렇게 꽝 터지는 모습. 상부 구조물 터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동영상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배가 침몰했는지 박살이 났는지 알 수 없어요. 이 배회 탄약의 탄도 중량은 1kg.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상부 구조물 때려 가지고는 침몰할 수는 없겠죠. 다만 무력화 또는 이 상당한 부분 피해를 입힌 뭐 이 정도 수준의 공격을 했지 않을까 생각하고 선체를 타격받지 않았으니까 상부 구조물 정도 가지고는 침몰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걸 8척을 지금 건조했고 그 중에서 2척은 진수에서 지금 의장공사하고 있는 중이었고 4척을 베르단스크에서 전쟁 초기에 러시아에게 뺏겼어요. 그럼 4척 남은 그 중에 2척은 지금 의장공사, 2척을 지금 실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척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한 척밖에 안 남은 겁니다. 얼마 전에 이거 가지고 곡물 수송선들 13척짜리 수송선단을 호송하고 하던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해버렸으니 한 척만 남게 되는데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I-22 시카탄이라는 4.5세대 전투기를 공개하며 KFX 프로그램 참여 목적이 기술 먹튀라는 것을 증명한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F-15EX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거래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잉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자카르타 에어쇼 기간 중에 미국 보잉사 관계자들과 접촉해 F-15EX 36대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보잉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11월 6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미국에 F-15EX 36대 구매 의향을 전달하고 지난 2월 미 국무부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36대의 F-15EX와 각종 수리 부속, 예비 부품과 무장 등을 최대 95억 달러, 한화 13조 4천억 원에 판매하도록 승인했는데요. 대당 최대 3,700억 원에 육박할지도 모르는 가격이 이번 거래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이번 에어쇼 기간 중 보잉 측과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올 연말까지는 F-15EX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인도네시아 측이 황당한 요구 조건을 들고 나와 협상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F-15EX 구매 의사는 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거래를 위한 예산은 확보하기 어렵다며 장기 분할 납부를 요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발전이기 때문에 전투기 구매를 위해 한 번에 많은 돈을 쓸 수 없다라며 보잉과 미국 정부 측에 장기 분할 납부를 요구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프랑스와 81억 달러의 라팔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프랑스 측에 전투기 대금 장기 분할 납부를 요구했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하고 프랑스 국내 은행에서 대출까지 알선해주면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9월 첫 번째 분할 상환금을 프랑스 은행 측에 지불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구매 사례를 들어 미국과 보잉 측도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카르타를 찾은 보잉 측 임원들은 인도네시아의 대금 결제 능력에 의문을 표하면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현재 호크 200 경공격기 22대, 수호이 27 전투기 5대, 수호이 30 MK2 11대, F-16 33대, TA-50 14대 등 이미 5종류의 85대 전투기를 운용 중인데요. 2030년까지 KF-21 50대, 라팔 42대, F-15EX 36대, 미라지 2005 12대 등 4종류의 전투기 140대를 도입하여 총 200세대의 전투기를 운용하려 하고 있어 사업 의도와 실현 능력을 놓고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고유 모델 4.5세대 전투기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고 KFX 분담금 1조 7천억 원 중에 1조 5천억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여러 종류의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금 지불 의사 없이 기술만 빼먹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국가와의 이런 방산협력,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F-15EX,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골과 덩치를 가지고 있는 이 F-15 전투기의 끝판왕 버전이죠. 이 공대공 미사일 막 20발씩 쏘고 하는 그런 버전, 그리고 강력한 전자전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레이더를 가지고 멀리 이 280km 이상까지 볼 수 있고 한 그런 전투기인데 이거 사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DSCA가 승인한 가격은 대당 3,700억 원. 물론 여기서 이제 협상 들어가면 아주 많이 깎으면 또 뭐 조건을 또 이렇게 변경하고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
여유 엔진 이런 거는 조금 최소화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한 절반 가격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고가의 전투기를 라팔 마운트 때 사는데 또 지금 이거 라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라팔은 초창기형만 초기 6대 직도입하고 그 다음부터 라이센스 생산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판매권까지 달라고 했어요. 그 말은 기술 프랑스 다소로부터 쪽쪽 빨아 당기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한국으로부터 KFX 공동 개발한다 라고 하면서 기술진들, 연구원들, 그냥 기술진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서 이 우리 KFX 기술 쫙쫙 빨아 당겨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거의 뭐 한 10년 동안. 그래 놓고 돈은 안 주고 있고, 그러면서 라팔 또 사고, 또 라팔 아직 한 대도 안 들어왔는데 보잉에서 또 이걸 또 산다? 자, 그러면은 인도네시아가 지금 총 85대, 그것도 호크 200 포함해서 85대를 쓰고 있는데 이걸 지금 205대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우리 한국 공군 같으면 지금 420대의 전투기 쓰고 있는데 한국 공군이 갑자기 1000대 된다 이겁니다. 한국 공군 1000대 하면 뭐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산과 뭐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하냐? 한국의 KFX 이거는 그냥 기술 먹고 튀는 거, 그 먹튀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시제기에 붙어 있는 인도네시아 국기 이거 빨리 삭제하고 이 국기 뒤집어서 폴란드 국기로 바꿔서 폴란드하고 협업하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아니면 폴란드 안 한다 그러면 뭐 태극기만 붙이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것도 못합니까? 1조 7천원 어차피 얘들 안 줄 건데 빨리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하고는 국가 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빨리 그만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열받는 인도네시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